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9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제가 분석을 했는데 눈에 띄는 보병마필도 있고요. 자, 뭐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 오늘 제 8경주가 오늘 준비된 A급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8경주. 근데 제가 보니까 인기순위 5위에도 없는 그런 마필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기회로 보여지고 여러분께 제가 노림수의 마필을 오픈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자,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하기 전에 알려드릴 내용은 뭐 별로 없는데 일단은 지난주 말레이시아 기수죠. CC1 기수, 카심 기수. CC1 기수 정말 잘 타네요. 정말 잘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번 주 기승 불가 기수 한번 볼까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승 불가 기수.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부경에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부산일보의 대상경주가 펼쳐지는데, 따라서 이제 주요 기수들, 최범영 기수, 정정희 기수, 이혁 기수, 뭐 신영철, 송재철, 박현우, 문정균, 문성혁 기수. 자, 이번 주에는 서울경마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원정을 가 있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고요. 그리고 이철경 기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효정 기수 출전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신인 기수였죠. 김성영 기수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볼 때는 첫 입상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자,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연타 강공략 경주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강공략 경주가 많습니다. 뭐 분석해보니까 그렇고 개의치 않고 진행합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3경주, 4경주, 말씀을 드렸던 8경주, 오늘 A급 메인입니다. 8경주 메인이고요. 그리고 9경주, 10경주 마지막 A급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4경주, 8경주 메인, 9경주, 10경주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용 마필들이 다수 있는데 이 마필들이 불안합니다. 뚜렷하게 검증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1200거리긴 합니다만 종반에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그러면 먼저 선행용 마필 볼까요? 1번 원더풀 CK, 2번 플라잉 커맨드, 뭐 원평리도 빠르고요. 디아나도 빠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I'm the best, 그리고 한평장미까지 전반적으로 정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양쪽으로 많은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4번 BK벨입니다. 물론 이제 BK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6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11월 11일 또는 직전 경주의 내용을 지켜본다면 종반의 탄력은 양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게다가 박우능 기수는 최근에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도 가져줄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BK벨입니다. 이 마필을 먼저 믿고요. 뭐 다 차치하고 제가 노리는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선행용 마필 중에 저는 딱 두 마리를 세게 봅니다. 바로 11번 한평장미. 자, 이 한평장미입니다. 김성현 교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저는 비하 발언이라든가 뭐 비속어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방송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만약에 당사자가 제 방송을 보면은 기분이 나쁘죠. 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기분이 나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승술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뭐 어차피 뭐 성적으로 대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저평가를 한다 라고 설명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발이 한평장미가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신인 기수들이 만약에 입상을 하려면 가장 주어진 여건이 좋은 게 정말 편한 선행. 거기 감량을 받죠. 아니면은 압도적인 정말 능력 마필. 낙마만 안 하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올라오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마필들 외에는 입상 가능성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게 서두가 좀 길어졌네요. 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 한평장미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정말 중요하고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일단은 선행 아니면 외곽의 선입 전개인데, 이거는 김성현 교수가 정말 외곽에서 딱 붙잡고만 있어도 종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12월 2일이었죠. 제가 이 한평장미를 그동안에 여러 번 주목했고 노렸었는데, 이 편성은 제가 이거는 적중에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딱 끝나고 다시 한번 복귀해보니까는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한평장미가 정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다. 딱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고 어떤 마비가 상대를 하면서 전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편성에서는 한평장미가 1200거리 외곽의 선행 또는 선입 전개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이 발이 11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김성현 교수 탔던 마필 싹 다 정말 빼드렸는데, 이 경주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경주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11번 마필은 충분히 되는 편성이다. 감량을 받았다면 이 마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치 있는 두 마리가 좀 빠르고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도 일단 뭐 1번 원더풀 시킹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요. 1번 마필. 그리고 불안한 선인형 마필이 많죠. 정말 싹 다 무너지면은 올라올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마루스타.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추후로 인정하는 4번이었죠. BK배. 이 마필과 같은 경주에서 이제 1마신을 졌는데, 나름대로 이 마루스타 같은 경우에도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붙지를 못하면서 전혀 아쉬운 게 또 마필이 발이 8번이었고요. 선위권, 중위권에만 붙어준다면 종반의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발이 8번입니다. 마루스타.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이번은 기회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4번 BK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11번, 그리고 8번. 바로 김성현 교수의 한평장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개, 되는 편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오늘을 정말 김성현 교수가 한 번에 입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거는 제가 노림수의 축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예상을 하면서 이제 주요 예상지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저희 경마문 하신 분은 당연한 거고, 뭐 건빛이라든가 뭐 주요 예상지들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해 보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인기순위 4위로 잡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이거 제가 강공략으로 들어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온다고 보지만은 주력 방어가 확실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구분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좀 더 강하게 현장에서도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경주. 그 주인공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외곽에는 10번 토마켓입니다. 토마켓.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1호 경마 1경주였죠. 기억하시나요? 엑설런트 탄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엑설런트 탄. 자,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였는데 이 엑설런트 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경주였죠. 3등을 했을 때 제가 이 마필 놓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하게 3등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적중에 실패했었는데, 정말 걸음은 정말 좋았지만은 최악의 전개. 그리고 나서부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그냥 선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차로 이겼죠. 6마신을 이겼습니다. 3위 마필과는 12마신 차.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똑같습니다. 발이 토마켓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52조 소속의 마필이네요. 공교롭게도. 자, 이 토마켓도 직전에 인기순위 8위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 직전에 노렸습니다. 놓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어떻게 탔냐면 출발과 동시에 외곽의 11번 마필한테 이 마필이
방해를 받으면서 출발부터 약간의 외곽에 상을 합니다. 상행. 그 다음에는 계속 외곽 돌다가 종반에는 걸음이 엄청나게 남았던 맛필이 바로 10번 토우마켓. 그러니까 제가 앞선에 엑설런트라는 맛필을 말씀드렸던 게 정말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개 자체가 데자뷰인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토우마켓이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느린 맛필이 아니고요. 12월 23일도 S&F 타임이 14초 플랫이었죠. 빠릅니다. 뭐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느리지는 않다. GM사 때 S&F 타임이 14초 1이었죠. 느리지는 않다. 자, 이번 경주 저는 강충은 발이 10번입니다. 토우마켓 믿고요. 2위권에서는 이제 여러 두의 맛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제 5번 맛필, 6번 맛필, 7번 맛필. 여기 이제 11번 맛필까지 가는 권인데, 자, 이 편성도 어떻게 놓고 보면은 선행용 맛필들이 거의 없죠. 그나마 눈에 띄는 맛필이 바로 이제 네이비크롬인데, 유력하게 봅니다. 제가 한방 주력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맛필은 바로 네이비크롬이고요. 뭐 마방에 따른 평가도 좋고, 제가 말하는 마방의 평가는 취재 내용입니다. 취재 내용도 좋고요. 직전에도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맛필은 바로 6번 네이비크롬. 여기에 이제 또 나오죠. 바로 이 대원용마인데, 여러분들 이 맛필이 그동안에 보여준 그림이 거의 없죠.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맛필이 그동안에 이제 훈련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직전에도 이거 현장에서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불었었고요. 인기순위 5위였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뒤로 밀리면서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했었죠. 그러면서 계속 외곽도다 그대로 레이스 마무리였던 맛필. 자, 이번에 역시 맛필의 상태는 정말 좋고,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좀 그렇게만은 일단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맛필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맛필이 좋아진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은 그렇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수가 김성현 기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1경주와 마찬가지로 대원용만한 맛필 같은 경우가 직전에 너무 외곽 게이트였죠. 자, 이번에는 선입권에만 무난하게 붙어주면은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대비 뒷심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최근처럼 GMF 타임이 14초 7, 15초 플레이, 14초 9 이 정도의 기록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맛필은 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공략을 염두에 뒀던 게, 이거 10번 축에 6번, 7번이면 그냥 끝나는데, 그래도 7번 맛필이 그래도 신인 기수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그나마 조금은 불안합니다. 항상 강공략은 불안 요소가 거의 없어도 틀리기 마련이고, 또는 적중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저는 선정을 하고요. 근데 이번 경주 강공략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강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번 대원용만은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뭐 6번 맛필 말씀드렸죠. 무조건 안고 할 수 있는 맛필. 2회 맛필은 컴플리트 파트너 맛필이 직전에 좀 부진했었는데, 글쎄요, 이 부진의 요인을 본다라면은 최근 이 맛필이 파행기 여파가 좀 있죠. 병력을 놓고 봤을 때 딱 2경주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맛필들은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컴플리트 파티.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앞선이 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11번 머지스틱 위너. 이 맛필의 종반의 추임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선이 버티면 이 맛필이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이라면은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맛필이 바로 11번 머지스틱 위너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은 6번이 강력하게 팔리는데 축은 10번 인정합니다. 토마켓. 제가 직전에 추천해가지고 적중에 실패해서 이건 아쉬움이 남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 맛필 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냉정하게 평가한 거고, 자, 직전에는 방해를 받았다. 전개가 불리했다. 이번에는 직전 대비 편성이 더욱더 많이 약해졌다. 10번 맛필 믿고요. 자, 누임수의 맛필은 6번 네이비크롬, 그리고 7번 대원용마. 내용 정말 좋습니다. 7번 맛필. 뭐 2회 맛필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 맛필, 그리고 5번 맛필 가능권이죠. 우선순위로 놓고 봤을 때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7번을
저는 우선순위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오전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경주 제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3, 4경주. 첫 번째 강공략은 제 3경주입니다. 이거는, 자, 물론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 봤고, 제가 직전에 딱 복귀를 하면서 경주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경주를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다음에는 무조건 노려야 되겠다 했던 마필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대비 여건이 더욱더 많이 좋아졌고요. 발이 3번 국화보입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이 마필입니다. 국화보. 자, 제가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려면은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화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이마필의 평가를 했냐면은, 와, 이렇게 뛸 말이 아닌데, 물론 이제 공백기가 있었죠?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공백기가. 이렇게 뛸 말이 아닌데, 이게 공백기 외에 마필이 걸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난해 5월달이었죠? 이때 경주를 치르고 이제 9월달에 이마필이 복귀전을 합니다. 주행심사 없이. 복귀전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달에 경주를 치렀고 12월달 그리고 직전에 2월달이었는데 최근에 이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이거는 국화보의 능력이 아니다. 이제는 국화보가 회복이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직전에 딱 지켜보면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직전에 경주를 딱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어떤 상대가 만날지가 정말 궁금했었고 근데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국화보가 예전 대비 100% 아닙니다만 거의 다 완벽하게 이마필을 회복을 했다. 능력을 놓고 본다면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이마필 노리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CC1 기수의 안장교체.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타는 거 보니까는 정말 매섭게 타주고 있고 일단은 기승기수의 역량도 믿음이 갑니다. 만약에 이경주의 국화보의 신인기수라든가 또는 기수가 불안하다? 고민을 했겠죠. 근데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3번 마필 출발 연습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여러분 이번 경주 이마필의 능력 저는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강공략 바로 3번 국화보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대략적으로 눈에 띄죠. 바로 7번 명성축제와 하트케이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이 두 마필 모두 가능권이고요. 문세영 기수의 명성축제, 하트케이 유승환 기수. 그런데 이 두 마필을 또 다른 평가를 한다면 거의 능력 차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에도 그만큼 고만고만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들이었고요. 이의 마필은 이제 승급전에 많은 발이 붉은 폭풍인데 이 마필을 정말 많이 변했네요. 비록 승급전이 납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세게 봅니다. 6번 마필. 자, 바로 2번 검의 전선의 마필. 검의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제가 이 검의 전선의 최근의 기록과 내용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의 능력이 명성축제 또는 하트케이 이 마필들과 비교를 해봐도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검의 전선. 그래서 이 경주는 어쨌든 간에 3번 마필은 믿음이 있겠고 2위권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권은 자 3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주목할 마필 3번 거두절미하고 강축입니다. 3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일단은 가능권은 2번, 6번, 7번, 9번. 자, 물론 이제 제가 이 마필을 싹 다 안고 간다. 이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환수를 한번 지켜본 다음에 환수가 되는 선까지 임팩트 있게 들어가겠고 저는 내심 일단은 주력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 이 마필 더욱더 확인해본 이후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노림수는 3번 국화보고 제가 오늘 느낌이 좋다. 노림수 있는 마필 많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분 좋게 한번 적중을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모든급 1200m 레이스. 자, 이거 연타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아, 이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경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정말 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생각한 대로 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는 3뒤의 마필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5번, 6번, 9번. 이 3뒤의 마필입니다. 3뒤의 마필. 자, 한번 보죠. 이번 경주. 제가 이 5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 골드, 6번 동트자위, 그리고 9번 세네칸인데, 먼저 그나마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9번 세네칸입니다. 세네칸 같은 경우에는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전에는 이 마필이 선행도 됐었고 선입도 됐었고 8월달, 11월달에 경주를 지켜보면 또 추입도 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입상을 기록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안정된 마필로 판단될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 세네칸이 되고요. 9번 마필. 자, 반면에 바로 이 5번, 6번인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핑크 골드. 이 마필이 데뷔전 때 5등을 했고요. 이거 대상 경주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경주의 명칭부여 경주였습니다. 세마지 기념.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직전에 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5번은 인기 마필인데 7번이 비인기 마필이다. 딱 보시면은 자, 이 핑크골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거미블루와 같은 주간 또는 같은 날 경주를 치렀던 마필입니다. 기록 비교가 되겠죠. 핑크골드 데뷔전 때 이 마필이 1분 17초 플랫 기록이었고요. 거미블루는 하위권에 있었습니다만 5등급 내에 있어서 1분 16초 8. 기록이 이 마필이 더 빠르죠. 직전 경주에 같은 날은 아니었습니다만 모래 수분하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6%, 7%. 보시면은 핑크골드 직전의 기록이 1분 17초 1, 거미블루 1분 16초 8.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마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거미블루의 기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미블루. 근데 이 편서에서는 5번 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 반면에 7번 마필은 저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5번 마필은 무난하다. 반면에 7번은 필이 안고 와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여기 이제 6번 동투자위. 물론 이제 56kg를 짊어지고도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는 없지만은 56에서 57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내체는 두 마리인데 담쟁이 아르고와 임원 마파람. 아,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마파람 같은 경우에도 선입이 되고 선행을 나설 정도의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현종 기수가 타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냥 꼴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필들 입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데 웬만큼 뒤에 있고 순위를 끌어올린 다음에 종반에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예 안 됐습니다. 아예 경쟁이 안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담쟁이 아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뒤에서 했다가 그냥 뒤에서 끝났습니다. 뭐 제가 의지를 논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마방이 아니고 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능력 대비 100%는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거의 20%밖에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레이스인데 그러면은 마파람과 담쟁이 아르고가 만약에 능력 대비 100을 발휘한다? 마파람 여러분들, 이 마필이 나이스타임이라는 기대주와 함께 대결을 펼쳐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담쟁이 아르고라는 마필도 6등급 레이스는 했습니다만 막강한 추임력이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 1분 15초대의 기록.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는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이 너무너무 아쉬웠던 전개였고 자, 이번 경주는 이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강공은 정말 필연이다. 그래서 이 마필들마저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인기 마필이죠.
5번, 6번, 9번. 일단 5번, 6번은 현장 판단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9번은 그나마 나아 보이고 여기서 이제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2번, 마파람, 7번, 거미블루, 여기에 1번, 담쟁이 아르고까지. 그래서 이경주가 강공략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안 팔리는 마필 중에 봐야 되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많이 팔리는 마필들이 불안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은 제 4경주고 중배당 누림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는 출전 도수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좀 더 묘미를 살린다라면은 역상 공략. 그러니까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한방 공략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우승과 준우승은 좀 역으로. 그러니까는 좀 더 덜 팔리는 마필을 반대로 공략을 했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길 수 있는 인기순위 2위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제 5경주. 그에 따른 공략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략의 묘미라고 해야 되네요. 묘미. 먼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5번 당찬대보와 6번 더선파이터. 저는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6번, 8번입니다. 3뒤의 마필. 근데 8번 슬림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약세로 보이고요. 앞선에 언급드렸던 5번, 6번보다는 조금은 약해 보이고 자, 이 더선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CC1 기수 핫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1월 7일 이때 걸음에 제가 내용을 한번 말로 설명드리면은 월등했다.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이었고요. 이미 그 전경주부터 이 마필은 탄력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정말 기대해주고 그리고 승급한 다음에 직전에 아쉽게 인기순위 1위, 4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에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력한 상대 마필이 5번 당찬대보라는 마필이죠. 당찬대보. 당찬대보도 일단은 6등급에서 올라왔을 때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게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그 다음에는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최근 앱이 걸음 내용 자체가 가장 좋았죠. 지원 F타임이 12초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타임이 37초대. 근데 이 편성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앞선의 선행 선의권에 붙었던 마필들이 다 선전했습니다. 특히나 이 바로 앞경주였죠. 5경주에도 선행 선입형 마필들이 그대로 꽂혔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은 당찬대보는 마필이 종반의 추임력은 좋았지만은 주로상의 변수가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로가 불리했다. 이 마필은 추임마입니다. 추입형 마필. 그래서 더선파이터는 마필이 내용이 워낙 좋긴 한데 당찬대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전된 모습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6번을 5번이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워낙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5번을 기본 예측으로 5번, 6번, 8번 뭐 쌍승식이든 3쌍이든 간에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5번 당찬대보라는 마필은 유력한 입상 후보고 우승까지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외의 마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안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5경주는 저는 3대의 마필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5번, 6번, 8번 5번, 6번, 8번 3파전이고 정석적으로 하면 이제 6번이 축 맞습니다. 뭐 6번 축에 5번 주는 게 8번이면 웬만해서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3복도 일단 한 번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5번 마필이 6번한테 이길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쌍으로 들어가신다면은 뭐 6번, 5번, 8번 5번, 6번, 8번 자, 일단은 선택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선택이. 자, 그래서 오경주는 아주 그렇게 뭐 배당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고 배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배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에 따라서는 배당을 만들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필 간의 접전인데 저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병마필이 눈에 띄네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병마필이 눈에 띕니다. 자, 먼저 한번 3도의 마필 볼까요? 인기 마필은 8번, 7번, 10번입니다. 자, 이 3도의 마필이고 저도 일단 인정합니다. 자, 이 3도의 마필을 먼저 함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로 8번 드림플레이.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그나마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드림플레이입니다. 뭐 최근에 내용도 그렇고요. 이미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를 입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인데, 자, 이 따른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단 하나 이제 부담 중에 직전 대비 또 1.5kg 늘었기 때문에 요점이 변수긴 한데, 뭐 상대 마필을 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8번 드림플레이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관건은 말이 7번 메디슨 마운틴인데,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긴 합니다만 아주 이렇게 강도 높게 아주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7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메디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상 경주 출전 경험도 있고요. 뭐 이런 경험이 있다고서가 아니라 이 마필의 능력이면 제가 볼 때는 4등급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 이 마필 왔어야 됩니다. 왔어야 됩니다. 그게 저에 따른 능력 평가였는데 2번의 실망감을 줬네요. 바로 어떻게 보면 3번이죠.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전에 연속적으로 대상용 출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체력 소모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1월 7일 경주, 자, 4코너를 돌 때 이 엄청나게 느린 킹신바보다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는 4코너를 도는 시점에서 킹신바보다도 뒤에 있다라 하면은 과연 이 마필의 능력 대비 최선이었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전에 또 노렸는데 또 뒤에 있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제 능력 대비 100%로 보여주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정말 컨디션이 떨어진 건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편성이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메디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위권에 붙어주는 스피드는 있는 마필이 바로 7번이고요. 정말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꼴찌로 따라간다? 정말 마필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능력 대비 100을 안 보여줬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7번 메디슨 마운틴이 이런 궁금한 점이 물음표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강하게 들어가기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볼 마필이 몇 두가 없다. 8번 마필, 7번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자, 이 시크릿 왕자는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필은 바로 2월 18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에 이 마필은 경주 중반부에 이미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예 종반에는 힘을 못 썼습니다. 이 마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C1 기수, 그러니까 뭐 중간에 힘을 다 썼다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페이스 한 배 실패를 했고 전개도 불리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렇다. 이번에는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는 직전에 그런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4등급의 이 마필이 이미 보여준 건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 아닙니다. 10번 마필. 최고의 보병은 어떤 마필이냐면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입니다. 자, 이번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메디슨 마운틴이 앞선에 붙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는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1700에 52kg의 김초록 기수의 기승에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섰을 때 될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섰던 마필치고는 지원F 타임이 거의 14초대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14초대 이내. 그리고 3릉 타임도 직전만 빼고서는 거의 40초대 이내로 들어왔고요. 아주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2kg의 김초록 기수를 하면 이 마필의 그야말로 100% 적인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성이 아주 센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2번을 많이 노린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쨌든 간에 2번은 절대 빼서는 안 된다. 2번 마필 선행이 유력하고 그러면은 1700이기 때문에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뭐 2번 마필만 인정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네요. 자,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8번 드림플레이고요. 우선순위는 7번, 2번,
10번.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봅니다.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7번, 2번, 10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매경주마다 이게 눈에 띄는 보병 마필이 있네요. 물론 이제 강하게 노리는 보병 마필은 제가 강공략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특히 8경주. 자, 이 7경주도 보병이 눈에 띕니다. 먼저 이 뒤에 마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네요. 바로 이 4번 남산무적. 외곽에는 10번 마필 원평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평킬라도 추임력이 좀 좋긴 한데 남산무적보다는 좀 더 스피드가 있는 마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앞선에 붙어주면서 뒷심이 있는 마필이 원평킬라고, 반면에 남산무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에서 제일 꼴찌에서 올라오는 마필 추이평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1300m 레이스다 보니까 특히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뭐 남산무적보다는 원평킬라, 빅토르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자, 4번 마필도 크게 불안수는 없어 보이고요. 4번 마필. 여기 이제 한도 볼까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보병말이 1번입니다. 라로마네. 자, 이 라노마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마필도 선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는 나 한번 선행 나가겠다 라고 하면 이 마필은 선행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따라갈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19일이었죠. 뭐 직전에는 경주 제외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11월 19일 경주가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쳐 난 다음에 복귀전이었는데 이때 걸음은 철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행 의지 없었고요. 그런데 종말의 탄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뒷심의 경쟁력 좋았고요. 자, 그런 걸음이었었고, 근데 이번 경주 이 마필이 51kg의 부담 중량이 12조만에 나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공백에 따른 여파는 퇴행성 관절염이었다. 그런데 12월 17일 정확하게 이때 경주가 제외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마필이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물론 공백에 따른 실전 감각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병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게이트점에 이 정도의 편성의 1300의 거리라면은 라노마네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번 라노마네가 되겠고요. 자, 3번 금성시대는 최근에 1400을 버티지는 못했죠. 1300이면 어떨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기 마필들이 4번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그리고 10번 원평킬라, 자유형 마필의 거의 선입 또는 선입 추입인데 앞선의 금성시대가 편하게 전개를 펼친다? 1300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400을 호기로 이 마필을 우수를 했던 그런 전력입니다. 물론 5등급 레이스는 했습니다만 승급한 다음에 이때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3번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 자,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실 마필이 바로 이제 5번 엄페럴 렐드라는 마필인데, 솔직히 직전에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마필 뺄 이유는 없습니다. 왜?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현재 16조였나요? 16조에서 마방을 이적한 다음에 이번 주에 첫 출전합니다. 그러니까는 35조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 첫 출전하는 마필이고, 그래서 16조에 공백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강편성의 이 마필이 잘 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이번에는 찬스가 아니다. 7세 마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7위 경주도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복병 마필 눈에 띄는 그런 경주가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원평킬라, 그리고 4번 여기에 1번. 정말 현장에서 만약에 환수가 된다라면은 저렇게 딱 복승식 조합으로 3대 마필 공략에 저는 가장 이번 경기에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3대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그나마 선행 나설 수 있는 3번 마필 정도 금성시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터지면은 1번 라노마네입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토요경마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전에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8경주 이후에 9경주, 10경주 3연타 강공략이고, 이 8경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이 8경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제가 그냥 한 마리만 복귀로 이마필에 걸음이 남았네? 이거 노려야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거 편성도 정말 대박이고, 대박이라는 거는 정말 잘 만났고 정말 확신 있게 들어갑니다. 배당입니다. 자, 이거 인기순위 5위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 인기 마필 두 마리만 한번 간단히 볼까요? 힐링 에이븐, 별나라 비마. 자, 여러분들 이 별나라 비마가 물론 이제 최근에 성적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근데 이 마필이 6세 한 마리 16번째가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1분 27초 대를 끊었던 기록도 있었지만은 직전에는 1분 30초 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전개가 정말 좀 풀려줘야 됩니다. 거의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선이 만약에 선전해 본다면 이 마필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편성이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기회는 주어지는데 요점은 뭐냐면 센 마필 아니다. 그리고 힐링 해본 같은 경우에는 4세 앞말이고요. 이 마필이 11번의 경주를 치러가지고 딱 한 번의 준우승이 있습니다. 2위. 그 경주가 직전이고, 이 경주는 어떤 경주였냐? 국산마 5등급 레이스. 이 마필 외산 마필이죠. 강급전이었습니다. 너무 마필이 못 뛰어서 강급전에 경주를 치르다가 그것도 간신히 4번째 경주 만에, 그것도 따당으로. 그러니까 따당이 뭐냐면은 선행, 선임, 나선 마필들 그냥 그대로 꽂혔던 경주. 앞선에서. 자,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또 승급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이거 제가 임팩트 있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왜 노린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3번 신의 반전입니다. 강력한 축이고, 이게 좀 긴가민가 한 게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바람이 불 것인가, 이게 좀 저는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행복한 고민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마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1월 13일, 자, 이거는 좀만 신경 쓰면 그냥 눈에 띕니다. 이 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4등급의 거의 최강 편성이라는 게 지구라트, 걸작원, 풀라인스타, 메가드래곤. 이 마필들 여러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3세 마필이고 지난해 2세 주요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 이 마필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정말 기대주들이고요. 근데 이 마필들과 거의 격차 없이 5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신의 반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필이 이때 당시에 3, 4코너의 기댐 때문에 재검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은 다비드 기수가 주임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기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비드 기수의 또 한 번의 기승의 요청이 있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내피셜이 아니라 취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은 능력도 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기승기수의 의지까지 일단은 확인이 됐다. 당연하게 누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다.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3번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은 일단 누림수의 마필.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단 하나 이제 약간의 기대임의 그런 변수가 있긴 한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모습은 아니고, 이 주임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전혀 기대임 없었고요. 걸음 자체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놓고 때립니다. 3번 마필. 자, 이 8경주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노림수의 마필 3번이다. 신의 반전.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저는 임팩트 있게 노림수 있는 주력만권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주력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배당경주 8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거는 충마선의의 관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좀 쌍승식까지도, 그러니까 쌍승식이라면 당연하게 3상승까지 연계가 되겠죠. 쌍승식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강공략 경주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얼핏 보면은 현재 인기 마필, 5번 마필 강력하게 많이 팔리죠. 그런데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뭐 3번 파인팜, 6번 비아리카 뭐 이런 마필들이고, 7번 JS 로드, 8번 블랙모션인데,
저는 좋습니다. 이 도끼 드래곤을 만약에 추로 인정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 바로 다음 순위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없다라면은 저는 뭔가 좀 잘못 분석한 게 아닐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바로 이 8번 블랙모션입니다. 블랙모션. 자, 이거는 마필의 능력을 알고 또는 복귀를 정말 최소화한다면은 이 마필은 절대적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블랙모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랙모션에 저는 잠재력과 능력을 엄청나게 세게 봅니다. 정말 센 마필이고요. 볼까요? 간단하게. 지난해 2월달에 이 마필. 여기 보이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거의 꼴찌했다가 1200m 레이스를 발군의 추입력. 엄청난 추입으로 3등 했던 마필. 1분 14초 9. 그리고 4월달에 5등급 레이스 1300을 중위권에 따라가다가 역전 우승. 1분 20초대. 그러고 나서 이제 승급전을 했죠. 4등급 승급전. 중위권 따라가다가 1400 1분 25초대 3등을 했던 마필. 그리고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복귀전을 치르는데 당당하게 준우승한 마필. 4등급의 검증된 마필이죠. 4등급의 검증된 마필입니다. 이때 출전 취소는 배아리 산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등을 했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직전에는 앞다리 저름 출전 취소. 자, 이 경주가 팩트인데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 마필이 이때 왜 못 뛰었느냐? 안장이 밀렸습니다. 안장이 밀려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안장 변이죠. 전혀 추진을 못합니다. 앞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전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도끼 드래곤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마필 외에 비아리카, 제이스로드, 여기 뭐 파인팜 이 마필들과 8번을 견준다? 말이 안 됩니다. 8번 무조건 센 말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도끼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의 경주 경험이 한 번밖에 없죠. 이때 부진했습니다. 물론 1600의 거리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걸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 마필이 4등급에서 과연 우승의 경험, 이상의 경험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의 축을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죠? 쌍승식, 3쌍승식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8번입니다. 블랙모션.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 이미 이 마필은 부중이 안 늘어나는 게 신기한 게 4등급에 56kg를 짊어지는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56kg다? 땡큐죠. 이때는 불강력이었습니다. 안장편이.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이 마필이 앞다리 저름 때문에 추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병력을 봤는데 뭐 답창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병력은 없네요. 전혀 문제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8번 마필 놓고 저는 강공략 들어갑니다. 8번 마필. 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5번 도끼 드래곤 역시 우선순위고 그리고 파인팜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비아리카 왜 직전에 선행을 포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마필도 관심 마필. 근데 저는 이 7번 JS 로드인데 이 JS 로드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5등급 경주까지만 해도 걸음이 이 마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력도 좋았었고요. 근데 직전에는 모습을 지켜보면 승급전이었는데 간신히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걸음만 놓고 보면은 아, 추임력이 좋아서 우승을 했구나 라고 할 텐데 영상을 한번 보면은 간신히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마 50m만 더 뛰었으면 아마 이 마필이 역전당했습니다. 그래서 11주 만에 공백기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 4전 3승이 대단한 게 아니라 4등급의 경주력이 중요한 겁니다. 좀 불안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팔목량 놓고 때립니다. 블랙모션 엄청 센 마필이고요. 정말 센 마필입니다. 8번 블랙모션 놓고 강공략 네 번째 강공략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도끼 드래곤이 되겠죠. 이게 현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복승식으로 팔릴 것인가. 현재 제가 종합해본 결과는 8번 마필이 인기순위 3, 4위 정도인데 최근에 정말 여러분들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이거 인기순위 5위에도 없는 마필이 현장에서 가면은 거의 대길로 팔려버립니다. 또 그게 들어옵니다. 정말 화가 나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병인데 근데 현장에 가니까는 떡하니 대길이.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적중이기 때문에 배당을 쫓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가 불가항력인 거고 어쨌든 간에
환수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 경주는 8번을 놓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강공약 준비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11경주가 자신이 없어서 강공약을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자, 이 10경주에 자신감이 더욱더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고, 마지막 경주는 저는 뭐 감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자, 마지막 준비된 A급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강공약이고 2번째 A급 경주로 10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블루레몬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뭐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인기순위 1위 마필 놓고 들어가는 강공약 경주입니다. A급이고요. 그만큼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 뭐 마방에 따른 평가, 마필의 상태, 병력, 출전 주기, 훈련 강도 전혀 문제는 없네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마필 1번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라운더 위켄드 그리고 글로벌 파워, 여기에 터프맨, 현재 팔리는 마필들, 이 마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필들의 한번 이렇게 기록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00거리 기록의 정상적인 주류에서 3등급 레이스에서 정상적인 주류에서는 1분 14초 중후반대, 거의 이 터프맨의 기록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볼 마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발이 단디라는 마필. 단디가 제가 직전에 이 마필 추천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생각나네요. 이 컴플리트 포스를 추천을 못하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일단은 단디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생각보다는 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마필 여러분들 9번 뛰어서 6번 들어왔습니다. 3승 준우승 3회. 그리고 단디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이제 12월 2일처럼 전개가 정말 꼬이거나 부진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이 마필 선전했을 때는 제 타임을 기록을 합니다. 제 타임. 근데 제가 볼 때는 52km를 딱 감안해 봤을 때 단디의 타임은 1200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1분 14초대 중후반. 그야말로 라운더 위켄드 5번 마필, 글로벌 파워 6번 마필, 터프맨 7번 마필, 이 마필들의 거의 기록과 경계선상에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단디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전개이점 역시 좋습니다. 전개이점.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4번 마필은 일단은 무시할 수 없는 마필, 전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됐고요. 노림수는 말이 9번입니다. 음파 챔피언. 자, 이거 직전 경주에 57km를 짊어지고 인기순위 1위였는데, 근데 이 마필이 현장 분위기도 믿어 못 믿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57km였기 때문에. 저는 이때 당시 이 마필 놓고 강공약 들어갔고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감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 번 이 마필이 선행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에다가 거리가 100m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마필한테는 혹이고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음파 챔피언. 자,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말이 8번인데, 그러니까는 안장이 만약에 이상규 교수 아니었더라면은 이 마필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 마필도 3등급에서는 정말 센 말이고,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이 파르큐스란 마필 아시겠죠? 파르큐스 센 말인데 이 마필과 맞짱을 떴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규 교수가 기술을 했다고 해도 워낙 마필이 세기 때문에 자, 이 마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11번 자이언트 킬링. 딱 한 가지. 자이언트 킬링도 보시면은 직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기록과 격차, 그러니까는 당시에 터프맨 글로벌 파워, 이번에 인기 마필이죠. 6번, 7번 마필들. 이 마필들과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초로 따지면 거의 0.1초 차이, 아니면 거의 동일선상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이언트 킬링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빠져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은 현재의 내용은 체중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물론 현장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현장 확인해 본 다음에 제가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체중이 빠지면 이 마필은 더욱더 세게 인정해 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왜? 현 시점에서는 체중이 정상적인 체중에서 16kg가 불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빠진다면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자이언트 킬링.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A급은 물론 이제 현장 확인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인기순위 차치하고 1번은 기본 예측으로 주목할 마필은 9번, 4번, 11번, 여기에 8번까지. 자, 이 4뒤의 마필, 인기 마필들 아니죠. 1번은 기본 예측으로 9번, 4번, 11번, 8번은 먼저 염두에 두고 현장 확인해 본 이후에 판단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기 마필 본전 방어 바치느냐 안고 가느냐 이에 따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경주는 제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상위 등급 레이스고 조촐하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주 이제 2등급 경주 출전의 경주가 성립이 안 된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이 됐고 라는 경주로 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마필들이 출전 예정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딱 반반 분할이 되면서 8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11경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저는 거두지 말고 3두의 마필 2번 마이티칩, 3번 아르고스마일, 그리고 5번 울프플레이. 자, 이 3두의 마필입니다. 먼저 울프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2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최근의 경주를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소득이 있었냐면은 모래를 맞아도 소위 말해서 이제 따라가도 이 마필이 적응력이 됐다. 적응력을 쌓았다. 이 부분이 이 마필한테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울프플레이. 자, 그리고 이제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공백 적응을 맞췄기 때문에 뭐 뒷심만 놓고 본다면 가장 돋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저는 제가 이 축은 아르고스말로 일단은 보고는 있긴 한데 자, 이게 58kg입니다. 무려 58kg.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도 이거는 꼼꼼하게 마필의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12월 16일 날 감량기 수긴 했습니다만 오수철 기수가 54kg를 짊어지고 인기순위 1위였죠.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베스탑 이번에 8번 게이트에 53kg 그리고 특히나 마이티칩 55kg를 짊어졌던 마이티칩한테 이 마필은 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장이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무려 58kg 이 마필은 55kg. 저는 이거는 현장에서 충마의 선택은 분명히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충마의 선정 3번이냐 2번이냐 이에 따른 여지는 분명히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7번 문화보스인데 문화보스도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종반의 추임력 발휘 한 발을 딱딱 쓰는 그런 모습이고 실조밭대 직전에 복귀를 해봐도 그렇고 종반의 그런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번 주에 대상 경기에 나오는 썸씽 로스트라 마필이 이제 부경의 원정을 갔죠. 엄청나게 레이스가 빠르고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나름대로 잘 따라붙으면서 본연의 기록을 냈던 마필. 52kg의 부담 중량에 추입형 마필의 김동수 기수의 기승이라면 나름대로 마방에 따른 초이스는 좋았습니다. 이 마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3번 축에 5번이냐 2번이냐 이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애시당초 충마부터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뭐 저로서는 앞선의 주로 파악이라든가 확인할 부분 확인이 되면은 뭐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2번, 3번, 5번, 7번. 뭐 8마리 뛰는데 4두의 마필인데 제가 뭐 환수 안 되는 거 다 안고 가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가는 거를 줄 수 있는 마필들은 이 마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충마 놓고 선택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경주에 은근히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이거 3복 공략이라든가 3상 공략에 오히려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의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가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단순하게 3번이 무조건적인 강축이다 라고 믿기에는 이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이에 따른 고민을 해보겠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7번 가능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준비된 거는 많고 최대 여러분께 제가 실내적으로 정말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운도 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누차강조했듯이 8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그에 따른 힘입어서 꼭 현장에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